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다 끝났습니다. 어제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 결과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와 토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올렸던 영상 트럼프 말은 과연 사실일까? 미중 무역협상 이후 한국 증시의 행방은,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은 미국의 농수산물을 구입해주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연기해주고 또 통화협정을 통해서 중국이 환율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측 다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를 했고, 다음 회의는 11월 칠레에서 개막될 아세안 태평양 협의회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다시 한번 만나서 결판을 지을 거다. 이 기사가 나온 이후 유럽 같은 경우에는 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유럽 증시가 끝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회담이 성사되기 전부터서 2%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발표했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다음 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스몰딜이라도 나왔으니 한국 증시는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미국 시장이 막판에 하락했던 것처럼 하락분은 오히려 반영받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2%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는 1.21%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밤새내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지켜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야간 선물부터서 장 초반부터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11시 10분 이때만 봐도 이미 다우하고 나스닥은 1%대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1%대 상승을 하면서 와, 오늘 뭔가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까, 예상 외로 뭔가 또 좀 특별한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4시 27분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을 보시면은 이미 나스닥은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 다우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3시 45분에 중국의 부통령 류허와 미국의 트럼프가 만나는데, 이제 뉴스가 나온 거는 이제 5시쯤? 5시 언저리쯤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딱 나오고 발표가 되자마자 여기 이렇게 상승하던 다우하고 나스닥이 뾰로롱 하면서 촥 내려가는데, 환율도 제가 확인을 했을 때 1179까지 내려갔습니다. 1179까지 내려가던 환율이 위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환율이 좀 내려오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에 코스피를 매도하던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가졌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환율도 오르고 야간 선물도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착 내려오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재료 소멸 플러스 생각보다 합의가 된 게 없어서 시장에서는 약간 실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합의문도 안 만들고 구두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야, 니네 농수산물 사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은, 야,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합의했어? 합의문 가져와봐 하면은 또 말 돌릴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은 매번 미국의 농수산물을 구입한다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는 구입을 안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중국 미국 농수산물 빨리 구매해라, 요렇게 쟤네는 알았어 구매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막상 시일이 되면은 우리 지금 구매 못해. 나중에 할래. 하면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상당히 심했는데 이번에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고 똑같은 이야기만 나오고 협상이 끝났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중 무역 협상이 1차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3주에서 4주간 더 합의를 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하여서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트럼프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51%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재선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급한 쪽은 트럼프가 되었죠. 원래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트럼프와 류어는 만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이나 사우스 포스트에서는 차관급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고위급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일정이 원래 이틀이었는데 하루로 단축하고 먼저 돌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다음날 류어 부총리를 직접 만나겠다 하면서 어제 류어와 트럼프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지금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양국의 통화 합의 그리고 10월 15일 날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연기 세 번째 중국의 미국 농수산물 구매 요것만 나왔는데 일단은 10월 증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요건 안 나옵니다. 요건 안 나왔어요. 당장 다음 주에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안 나와서 정말 다행인데 자 이제는 칠레의 아세안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31일부터서 11월 4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뜻은 관세 연기를 언제까지 하나? 다음 달까지 관세를 연기하는 걸로 넘어간 겁니다. 앞으로 2주 남았어요. 이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다시 만나서 과연 무역전쟁이 끝날까 말까 이제 이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지난번 G20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난 적도 있었고 만나서 별다른 합의점을 못 봤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칠레 아세안 회의는 전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증시는 뭐다?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얘네가 좀 조용하겠죠. 물론 트럼프라면은 여기서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 말해놓고도 월요일날 갑자기 관세 부과할 거야 말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 지금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살펴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나왔죠. 장 초반부터서 시가가 1.21%였어요. 그리고 저가를 보시면은 시가 밑으로 한 번도 안 내려가고 쭉 올라서 고가가 2.08%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결과가 나오고 쑥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회담이 끝난 다음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러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는데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처럼 다음 주 다우하고 나스닥도 요동을 많이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인데 나스닥과 다우가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갈까라고는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타협점을 또 찾겠다. 그 다음에 추가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이유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저 뉴스 갖다가는 지난 여기 고점을 뚫고 나스닥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옵션 만기가 끝나고는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굳이 옵션 만기날 요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올릴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다음 주에는 이제 유럽과 관세에 관해서 회의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은 장중에 3.45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2.27%로 마감이 되었는데 마이크론을 한번 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4.21%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여기 보시면 2.6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월요일날 체크할 게 생겼죠. 일단은 마이크론이 상승을 했으니까 삼성전자가 월요일날 5만원을 달성하는가, 일단은 체크를 해봅시다. 두 번째, 애플이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럼 또 뭘 체크하죠? BH,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LG 이노텍, 아이폰 관련주 향방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당장 딱 미국 증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상당히 모습이 좋았던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5만원을 달성을 하느냐. 지난번 신고가가 여기였어요. 49,650원. 근데 이거를 돌파하고 과연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을까? 아니면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1차 부분 합의가 끝났으니까 외국인이 이걸 산 거를 다시 팔까? 아침에 이거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시초가가 되게 높게 나오면서 이게 5만원대까지는 한번 근처까지는 가고 볼 수도 있는데 5만원을 뛰어넘는다라. 5만원을 뛰어넘어도 지난 이제 액면 분할가까지는 한참 남았거든요. 이게 액면 분할을 얼마 했냐면은 이게 53,000원대였죠. 삼성전자는 2019년도 5월달에 액면 분할을 했는데 53,000원에 액면 분할이 결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주가가 49,150원. 예, 단 한 번도 액면 분할 이후에 액면 분할가를 넘지 못하고 1년 넘게 횡보를 하면서 아직도 액면 분할에 사신 분들이 물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죠. 액면 분할 53,000원. 아직 53,000원까지 가려면은 멀고도 험한 길을 더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제가 외인과 기관이면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손절매를 하게 하거나 더 흔들어 놓고 더 애가 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가 53,000원까지 가려면은 지금 몇 프로가 올라야죠? 정확히 8%가 상승을 해야지 53,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데 8%까지 상승하려면은 정말 멀고도 험한 길. 이게 한 10일 이상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제가 어제 삼성전자를 안 보고 삼성전기라던가 삼성 관련주를 봤던 게 왜 그걸 봤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단은 10만원짜리 주식들은 한 호가만 먹어도 수익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초가가 이미 1%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구간이 1%도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없다. 하지만 아까처럼 삼성전기라던가 삼성 SDI라던가 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새호가만 먹으면은 1%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지 겨우 1%, 수수료 제외하고 겨우 1%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위에 쌓여있는 금액이 너무 많았고 어제 보여드렸던 스크린샷에서도 이거 위에 못 돌파할 것 같아서 제가 찍어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이걸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하려면은 몇백억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몇백억 원. 100억 원 이상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가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도 있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건 뚫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론도 상승했으니까 이거 뚫고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의 5만원대 향방을 꼭 아침에 체크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도 윗꼬리가 나왔죠. 장중에 2.13까지 올랐다가 장막판에는 1.24%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제 제약바이오 어떤 모습을 보였죠? 별로 안 좋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리고 그 다음에 신라젠도 어제 내리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고 헬릭스미스도 10%대 하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쓰니까 바로 내렸고
매수 주체는 개인밖에 없어서 어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현대바이오처럼 20%대 급등을 한 종목도 있지만 이런 거는 예외 종목이죠. 얘는 어제 이슈가 있어서 오른 애기 때문에 얘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 관한 사항은 어제 올렸던 영상 트럼프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미중 무역 협상 이후 한국 정치의 향방을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안 나왔던 상황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여기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2250을 한 번은 뚫고 시작을 하겠고 왜냐하면 야간 선물이 지금 1%대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 위에서 상승을 하겠고 문제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죠. 어제는 10월달 처음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1000억 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600억 원이 들어왔다. 이거는 시간에서 블록딜이 일어났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도 블록딜이고.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10월 현재 600억 원. 600억 원에서 더 추가로 매수가 들어올까?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한 매도 수량이 7월 31일 기준으로 이걸 쭉 체크해 보면은 4조가 넘습니다. 4조. 근데 보통 4조대가 넘거나 4조대가 가까워지면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잘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잘 안 들어왔는데 환율도 일단은 1190이 깨지고 1183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뭐다?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올까?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외국인이 순매수가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찍혀야지 그나마 외국인이 좀 사는구나 하고 이렇게 좀 매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얘네가 지난번처럼 300억 원, 400억 원 이렇게 초반에 사면은 동시효과 때 다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1000억 원 이상이 되면은 동시효과 때 1000억 원 이상은 던지는 경우가 옵션 만기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시면은 여기서 선물해서 5천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나오기가 전이니까 아침에는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증시는 우리도 여러분 선 반영을 받았어요. 코스닥은 반영을 못 받았지만 선 반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인가?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인가? 두 번째, 달러가 하락 중인가? 자, 이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장중에는 이게 1179를 깨고 계속 내려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무역협상 결과가 발표되니까 갑자기 뿅 하고 올랐고 그 결과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나스닥과 환율 시장 요런 게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발표 시간이 만약에 막 오전 1시 정도였다. 우리나라 시간을 오전 1시 정도였다 했으면은 이게 더 빠질 수 있었는데 4시 넘어가지고 다우하고 나스닥이 이제 장 종료하기 얼마 안 남았던 시점에서 이걸 발표해가지고 하락폭이 그나마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절대 지금 막 하락 쪽으로 베팅하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증시는 어제 좋은 호재 뉴스가 있었거든요. 자, 코오롱 티슈진의 상패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상패 위기를 모면했다. 개선 기간을 1년 부과했다. 자, 12개월 동안 코오롱 생명과학은 상폐가 되지 않고 개선 기간을 주면서 이제 개미들이 약간 숨통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어제는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는 이렇게 보합세를 보이면서 내려왔는데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수급은 전혀 없었죠. 그리고 개인만 샀는데 요게 이제 개선 기간을 줬다고 해서 뭐 상한가 가고 그러기는 솔직히 힘들어 보여요. 근데 아침에는 갭이 뜨겠죠. 근데 갭이 떴다고 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장이 막 그지 같거나 움직이는 주식이 없으면 저런 애가 막 점상으로 가서 메꿔버리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모든 종목이 상승으로 가면은 이런 잡주성 주식에 테마가 별로 안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이 굳이 가는데 이 종목을 사 하면서 오히려 좀 소외받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이 돼가지고 뭐 올라가는 주식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갈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얘가
아침에 급등하거나 위에 시가 개별을 띄운다고 해서 들어가거나 뭐 그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는 내렸는데 우리가 한글의 날 끝난 다음에 별로 빠지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좀 빠졌다고 해서 지금 코스닥 추세가 나빠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0을 깨고 이 위에를 뚫고 올라가느냐 그 싸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 최상의 시나리오에는 한국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플러스 성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써졌는데, 최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3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아무리 잘 됐어도 달러가 또 한번 오르면서 한국에서 외국인의 증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언제 발표하나 요걸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몇일날 발표한다 일정이 안 나왔어요.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10월 언제 발표됩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작년의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은 10월 26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0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쯤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다. 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났으니까 과연 중국 회사라던가 혹은 화장품, 면세점, 중국 소비주에 수급이 들어오느냐. 윙인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25%까지 상승했다가 종가에는 9%로 끝났지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찌됐건 관세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 수급 확인, 면세점, 화장품, 중국 회사, 여기들이 과연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침에 잠깐 띄워놓고 다 빼버릴 것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다음 주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호텔신라는 이부선씨 이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번 띄워놓고 오히려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할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 외국인의 수급은 있지만 항상 말하죠. 한쪽이 계속 사도 한쪽이 반대편 쪽이 팔면은 주가는 안 오른다. 그럼 얘네는 어떻게 수익을 올리느냐? 주식 대여도 있고 공매도도 있고 수익 낼 방법 많아요. 수익 낼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 주체만 보고 여러분이 같이 투자, 얘네가 산다고 같이 따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안 좋은 판단입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이 공매도가 될 경우에는 이제 얘네처럼 주식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공매도를 쳐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저는 항상 말하죠. I love so much 호텔신라. 근데 저는 호텔신라를 정말 사랑했고 호텔신라 종목으로 정말 작년에도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얘는 항상 10만 원대가 넘으면 보지 요런 애매한 구간에서는 안 합니다. 제가 주말이라서 영화 예매는 해도 이런 예매한 구간에서는 매매를 절대 안 해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10만원대까지 숙성을 시키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거지, 요렇게 막 8만원대 9만원대 와리가리 칠 때는 저 안 봅니다. 김치도 숙성을 시켜서 먹어야지 맛있는 것처럼 이 주식들도 여러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괜히 저점에서 얘 오를 거야 이럴 때 사놓으면은 시간도 아깝고, 두 번째로 여기서 막 일본이랑 싸우지 미국 중국 싸우지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때 마음고생 다 하고 이제 올라오면 뭐해요? 이제 올라오면 뭐해? 그냥 여기서 올라왔을 때 샀으면 됐는데, 마음고생이란 마음고생은 다 하고 진짜 여기서 올라오면은 바로 팔아. 여기서 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개미들은 이런 데서 사놓으면은 여기서 올라오면 조금만 올라오면 다 팔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삐용하고 올라오니까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10만원대 돌파한 이후에 보면은 마음 편하잖아요. 시간도 별로 안 들고, 그리고 증시도 이제 악재도 좀 거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다렸다가 사면은 훨씬 더 좋은 가격, 메리트 있는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세요. 자, 그리고 또 종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제 상한가를 갔던 SD 생명과학.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미세먼지라던가 화장품 관련주에 속해 있던 주식이죠. 주 업종을 보시면은 여기 코스닥에 개인생활용품 이렇게 적혀 있는데 품절주는 아닙니다. 지분의 45%만 유통이 돼 있고 실적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적자는 아니지만 요렇게 분기별로 보시면은 적자가 가끔 있고 연간으로 보시면은 깔끔해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 SD생명공학 여기 미세먼지 공습에 마스크 인기 있다면서 뉴트리하고 SD생명공학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뉴트리는 어제 전혀 반응이 없었죠.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왜 어제 상한가를 갔을까요? 미세먼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탈모 개선 특허를 공시했습니다. 탈모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 탈모를 없앨 수 있는 수술이라던가 약을 개발한다. 그런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여러분 제약주가 탈모, 류마티스, 골다공증 요런 거 갖다가 엄청나게 공시라던가 요런 걸 많이 하는 데가 많아요. 탈모 하면은 예전에 오리엔트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거 원숭이 갖다가 탈모 실험을 한다. 오랑우탄 갖다 탈모 치료를 한다. 하면서 이상후 나스닥 상장한다. 한다 하면서 여러분을 꼬시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탈모 관련해서 특허를 냈다. 그게 중요합니까? FDA에서 임상 실험해가지고 받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런 뉴스 하나에 외국인 먹튀하고 개인만 샀다. 그리고 기관 금투 단타 치러 왔어요. 요런 찌라시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얘가 투상을 가든 삼상을 가든 상관없어요. 얘가 미세먼지 지금 가을에 와가지고 왔다. 마스크가 잘 팔린다. 그러면 실적이라도 잘 나오지. 저 탈모 저거 특허 냈어. 그럼 어쩔 거야? 약을 만들 거야? 뭘 할 거야? 약이 돼가지고 약을 만들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야? 뭐 할 거야? 그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 응?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실적 나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꼬셔놓고 오지게 털 수 있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고 이게 의미가 있든 말든 여러분 10월달 에브리바디 어닝 시즌이니까 어닝에 집중하세요. 얘가 어닝을 딱 3분기를 딱 돌려보세요. 분기별로 3분기를 보시면은 자 지금 가이런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3분기 때 보시면은 6월 달에서 3분기는 실적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9월 달에 실적이 좀 안 나오네. 그리고 12월 달엔 더 안 나오네. 영업이익이 3억밖에 안 나오고 더 줄어드네. 반토막 났잖아. 그러면은 이게 시즌별로 보면은 3분기는 얘가 별로 실적이 안 나오나벼. 여기 가이런스 자체가 이미 여러분 실적이 안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해놨잖아. 그래서 실적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꼬셔놓고 조정 주고 그리고 공매도 치고 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하락한 종목이 있어요. 흥구석유. 자 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종가 고가로 26%나 상승했는데 오른 이유가 뭐다? 사우디에서 유조선 격파됐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26%가 올랐는데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짜자잔 마이너스 6%가 됐어요. 그리고 얘하고 같이 가는 중앙 에너비스. 얘도 흥구석유 가면 같이 가는데 얘도 시간에서 짜자잔 3%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사우디 유조선 피격이라던가 저런 거는 장이 안 좋아야 돼요. 장이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지금 야간 선물도 오르고 미장 나스닥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잡주로 지금 수급이 쏠리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잡주 쪽 말고 다음 주면은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일반적인 주식 수급을 체크해요. 테스라던가 이런 애들 최근에 반도체 흐름 좋으면서 올라왔고 약간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다음 주는 과연 팔 건가 살 건가 이런 것도 좀 잘 체크. 얘네도 아까 말했죠. 삼성전기처럼 저온 숙성해야 된다고. 테스나 이런 애들은 공략하려면은 여기 2만원 와리가리 칠 때가 아니라 얘도 한 5일 정도 조정을 줘요. 얘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1, 2, 3, 4, 5 거래일수로 따지면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1, 2, 3, 4, 5, 6, 7 얘도 막 이렇게 조정을 준 다음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딱 시작하자마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해서 여기 뚫고 가기보다는 여기서 또 조정 주고 그러지 않을까. 그것도 좀 보시고, 예, 그래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 이렇게 막 오르면서 하면은 얘네도 일단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 과연 시작하고 빼느냐, 아니면은 또 조정을 주느냐 잘 체크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애들 한 일주일 조정 준 다음에 올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에 급등하거나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흥분하면 안 돼요. 제네센 같은 경우에는 어제 11%가 상승을 했는데 이 주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반도체주예요. 어제 오른 이유는 뭐다? 예, 하이닉스하고 공급 계약 19억 공급 계약을 했는데 유니셈이라던가 제네셈 이런 애들은 원래 하이닉스랑 공급 계약을 해요. 유니셈,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하이닉스하고 50억 원 규모 장비 공급 체약 그리고 제네셈 얘네도 이렇게 공급 계약을 하는 애들인데 제네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렇게 10억 원에서 막 10억 원 미만 이런 금액으로 이렇게 하이닉스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썩 러셀이랑 비슷해요. 러셀처럼 썩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거래량 터지면은 그 뒤로 거래량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잠깐 올렸다가 쑥 빼거나 뭐 이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 아침이 아니냐 월요일 아침에 여기 막 뚫고 올라갈 것처럼 보여도 조심하세요.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많고 얘가 좀 소형주라서 매매하기 좀 까다롭거든요. 봐봐 동시호가인데 밑에 300주밖에 안 걸렸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1억 던지잖아요. 이거 호가 다 깨고 아마 보합으로 돌아갈걸요? 0%?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은 전 못 건드립니다. 제가 삼성전기라던가 뭐 LG이노텍 이런 애들 본 이유가 뭐다? 호가가 두꺼우니까 내가 1억을 던지든 얼마를 던지든 받아줄 물량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보는 건데 저렇게 제네셈 뭐 저런 애들이 10% 올랐다고 해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따지면은 예, 저는 매매 못해요. 근데 저런 애들이 금요일날 일단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제네셈, 유니셈 뭐 이런 애들 조금 움직이고 빠지느냐 아니면은 하이닉스가 하고 삼성전자가 가면서 같이 가느냐 잘 체크해 보세요. 저런 애들은 보통 5일 정도 이제 저온 숙성 기간을 준다. 알아두시고 저는 보통 저런 거 매매할 때 뒤에 가서 매매를 해놓죠. 이제 한 5일 지났네, 7일 지났네. 그럼 그때 보지. 그 다음날 뭐 급등했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다음날 이렇게 위에 쫙 올려놓으면은 바로 이쪽에서 던지는 게 메릴 애들 특징인데 아침에 딱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여기 메릴 린치가 이쪽에 막 뜨는 그런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되게 심하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리고 HLB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건 상한가를 묶은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가야지 상한가를 묶은 건데 시간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찍은 이유가 뭐다? 자회사 엘리바와 합병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얘는 오를 대로 올랐죠. 그리고 여기서 합병 뉴스 나오면은 뭐 여기 또 터치하러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메지온이라던가 HLB 이런 애들은 그렇게 뭐 썩 신뢰하고 그러진 않는 회사라서 얘가 저는 뭐 여기 찍고 이렇게 간다고 해도 저는 안 봐요. 예, 장중에 호가라던가 이런 거 보시면 알지만 밑에 1, 2주밖에 없어. 뭐 100만 원 갖다 매매하면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호가가 너무 얇아가지고 매매하기가 좀 힘든 종목. 메지온이나 그런 애들도 보여줬지만 메지온 HLB는 장중에 좀 매매하기 힘들고 얘를 매매하려면은 종가에 사서 아침에 파는 전략. 그리고 밀리면 이제 뒤에서 베팅하고 그래야지. 장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뉴스 보고 저거 보고 막 아침에 따라 들어간다. 전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한번 쓱 꼬셔놓고 바로 싹 뺐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막 롤러코스터 탔던 게 바로 3일 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하더라. 15% 올려놓고 쓱 빠지는데 와 이게 그냥 밀려요. 한 번도 반등도 안 나왔어. 이거 보여지나? 30분 봉으로 보면 보이나? 아니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위에서 그냥 수수수수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데 무섭더군요. 무서워. 근데 이게 호가가 너무 얇아서 저는 HLB하고 메지온은 안 건드립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 MS가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 때문에 권리락도 생기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로 띄웅 뛰었어요. 뭐 별다른 뉴스도 없습니다.
별다른 뉴스도 없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얘가 오르니까 어제 녹십자도 같이 올랐거든요. 녹십자도 같이 올랐다가 바로 빠지고 나왔는데 제가 장중에 어제 체크를 해놨을 텐데 녹십자 MS 이게 상한가 찍기 전이거든요. 근데 별로 없죠. 밑에 호가라던가 이런 게 너무 얇아가지고 제가 제약바이오가 좀 소용주가 많아가지고 상한가를 가든 말든 이렇게 비노가라던가 이 매물대가 별로 없어서 제가 못하거든요. 얘가 상한가를 말하는데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뭐다? 얘 없어요. 뭐 이거 갖다가 올린 건 아니겠죠. 여기 보시면 뭐 녹십자하고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서 이런 조그마한 짜잘한 뉴스가 있는데 이거 갖다가는 뭐 상한가 갈 재료도 아니거든요. 이거 갖다가는 뭐 올릴 재료도 아니고 유상증자 했으니까 유상증자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올리는 거. 예전에 뭐 네이처셀 뭐 그런 애들이 그랬었거든요. 뭐 그런 거 빼고는 솔직히 이거는 별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원래 유상증자 이렇게 하거나 권리락 발생하면은 유증 때문에 이렇게 막 10,000원대로 꼬시고 막 그런 적도 요런 뭐 네이처셀이라던가 이런 애들 되게 많았는데 녹십자 MS도 요 유상증자 있잖아요. 유상증자 발행가액 때문에 지금 억지로 띄운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녹십자 MS 아까 보시면 4,000원대죠. 4,000원대가 유증 가격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가격이 얼마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격이 4,000원대에서 해봤자 별로 이렇게 안 되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요렇게 주가를 네이처셀 10,000원 올린 것처럼 올린 거 뭐 그 정도밖에 솔직히 지금 추측이 되지 않네요. 그래서 저렇게 이유 없이 오른 애들은 유증이라던가 권리락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뭐 보통 이유 없이 오른 주식들은 그 다음날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설거지 당하거나 여러분 막 큰 손실 볼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해드렸던 이 6가지 꼭 월요일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날 어떤 섹터를 공략할까? 모르겠어. 저는 지금 완전히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가는 놈들 중에서 이제 당일 먹고 나올 수 있는 놈만 노리기 때문에 어느 섹터가 지금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선침해하기보다는 움직이는 섹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먹고 나오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 장이 이렇게 대응을 안 하면은 고수들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이 하루는 급등했다가 하루는 내렸다가 이렇게 냉탕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수들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난 6월 달에도 그랬지만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 때 이렇게 1%대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때 여러분 무역협상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히토류라던가 아니면은 무역협상이 안 되면은 수혜로 받는 해지 개념의 주식을 샀다고 봐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왜? 갑자기 트럼프가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트위터를 날리면서 이렇게 빵 하고 오르는데 해지 개념의 주식을 샀으면 망했는데 매일매일 뉴스가 바뀌잖아요. 여기서는 미국이 중국에 28개의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담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은 또 좋은 뉴스 내보내고 그 다음날은 이제 뭐 차관급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은 또 트럼프가 트윗해서 다시 오르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을 때는 종가 베팅을 어떤 걸 때려야 될지 정말 망설여지고 그날 당일에 주도주로 갔던 종목이 그 다음날은 급락하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8월달도 그러잖아요. 하루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이게 너무 계속 반복되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짧게 당일 먹고 당일 나오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했던 요 중국 섹터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애플 이런 쪽을 저는 중심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또 한번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는 연기가 되었는데 아세안 회의에서 시진핑이 다시 나타나지 않거나 만남이 없거나 혹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다시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이
2번, 외국인의 코스피 수급 동향을 잘 지켜보세요.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에 외국인은 과연 코스피 매수가 들어올까요? 잘 지켜보세요. 현재는 하루를 빼놓고 외국인은 코스피를 계속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환율도 11805원에 진입을 했고 일시적인 악재, 고위급 회담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제가 밤새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지켜봤는데 마지막이 좀 찜찜하네요. 마지막이 좀 찜찜해. 이게 결과 발표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막판에 그냥 싹 빠지니까 이게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더 빠졌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야간 선물이 올랐으니까 갈팡질팡 하면서 저도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 아침에 지수가 높게 상승하면은 좀 참았다가 11시 반 넘어가지고 외인 기간에 동향을 본 다음에 매매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